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특별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 보시고 참 너무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 댓글을 읽어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을 꼬박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이 마음을 영상을 정성껏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오늘 이번에 시작했던 기획 영상 마지막 시리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 스케줄에 의하면 사실 금요일은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기획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 특별 기획 시리즈 이커머스의 모든 것,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3부에서는 이커머스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개의 종목 중에서 어떠한 주식이 우리 투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도와줄지 판별해보는 그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커머스 관련해서 지금까지 3개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특별기획 영상, 이커머스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커머스 탑10 최고의 기업은 파트 1이 있었죠.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쇼피파이, 그리고 이베이 이렇게 5개의 기업을 분석해봤고요.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애쉬, 메르카도 리브레, C, 그리고 넷이즈, JD.com 이렇게 5가지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3개의 영상을 미리 시청하시고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8월 28일 금요일 영상은요. 이커머스 최고 기업을 찾아서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첫 번째는요. 이커머스 탑10 주식 분석 끝판왕 바로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 이커머스 주식 분석만 가지고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기업 분석 내용만 가지고 선정했던 탑3가 있었잖아요. 오늘은 반대로 기업 분석 내용은 우리가 참고하지 않고요. 오늘 진행한 주식 분석, 그러니까 수치만 가지고 선정한 탑3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커머스 기업 분석, 그리고 주식 분석 2개를 통합한 탑3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을 받아서요. 아직까지도 배가 부릅니다. 오늘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커머스 탑10 기업을 가지고요. 주식 분석 끝판왕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참가 선수 10선수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티커 네임은 AMZN입니다. 월마트는 WMT, 알리바바 BABA, JD.com JD, 넷이즈, NTES, 애쉬, 이거는 애트시가 아니고 애쉬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배웠는데요. ETSY, C 리미티드, SE, 메르카도 리브레, MELI, 쇼피파이, SHOP,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베이, 같은 이름입니다. 이베이. 이렇게 10종목 가지고요. 오늘 주식 분석 끝판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랬던 것처럼 Distance from 52 weeks high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 가격하고 비교하면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요.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지금 2개 정도가 보입니다. 애쉬가 13.4% 정도 지금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베이도 8%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52주 동안 가장 낮았던 최저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은 어떤 걸까요? 지금 보시면요. C 리미티드가 가장 많이 올라왔네요. 최저점에서 무려 479%가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애쉬도 만만치 않습니다. 300%가 넘는 그런 리턴을 여태까지 투자자들한테 안겨줬습니다. 쇼피파이도 273%, 마찬가지로 JD.com 188%, 메르카도 리브레가 184%, 이렇게 5개 종목이 가장 많은 상승을 여태까지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한 달 동안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 주가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08% 상승을 했고요. 월마트가 4.5%밖에 오르지 못했네요.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도 12.5%의 상승, JD닷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주가가 26.7% 상승했습니다. 넷이즈 13%, 넷시가 12.6%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C리미티드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26% 올라갔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10.5%, 쇼피파이가 굉장히 안 좋네요. 한 달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만 보였습니다. 이베이도 3.26%밖에 성장하지 못해서요. 나머지 성장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춤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비뉴, 매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성장률을 올해, 내년, 그리고 202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의 어널리스트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가장 좋은 모습 보이는 그룹이요. 지금 C리미티드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C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올해 76.7%의 매출 상승, 2021년 내년에는 39.8%, 2022년에도 그 상승률은 계속됩니다. 38%나 되는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도 만만치 않죠. 올해 말까지는 53%, 2021년 내년에는 32.3%, 2022년에도 33%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65% this year, 그리고 내년에 29.6%, 조금 주춤하다가요. 2022년에 다시 46%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네요. 알리바바도 나쁘지 않습니다. 37%, 25%, 23%고요. JD닷컴이 27.4, 20.4, 그리고 18.3. 사실 이 정도 숫자만 돼도 엄청난 숫자인데요. 지금 하도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사실 31%, 17%, 14% 이렇게 매년 30%에서 20% 가까운 성장을 보이는 것은 굉장한 성장률인데요. 지금 다른 기업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애쉬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83% 올해가 가장 좋고요. 내년에도 13.8%, 2022년에는 21% 정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5%, 1.7%, 그리고 2.4%로 가치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내년에 6.6%, 2022년에도 10%가 되지 않는 그런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출에 맞춰서 Price to Sales Ratio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to Sales Ratio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Price는 시가총액을 얘기하고요. Sales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을 몇 배를 해야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자, 여기서 TTM은 Trailing 12months니까 지난 12개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난 12개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PS 레이시오가 가장 건강한 그런 종목은요. JD닷컴하고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요. 0.68밖에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월마트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매출이 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1년 매출의 68%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한 거죠. 이런 수치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도. JD닷컴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1.27이니까요. 현재 JD닷컴이 1년 동안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의 27%만 더하면 그것이 바로 시가총액하고 만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이 PS 레이시오가 은근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PS 레이시오는 5.36이니까 1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5배 정도 더 비싼 거죠. 이베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3.8 지금 PS 레이시오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PS 레이시오가 안 좋은 종목은요.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는요. 현재 기준으로 61.4라는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어요. 1년 동안 쇼피파이가 만들어낸 매출을 61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 있다.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Net Income P 레이시오로 넘어갑니다. P 레이시오 현재 높은 기업부터 살펴보면요. C리미티드, 메르카도 리브레, 쇼피파이는 지금 NA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넷 인컴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넷 인컴이 플러스가 되지 못하면 PE 레이시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금액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인컴이긴 한데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메르카도 리브레도 마찬가지죠. 165밀리언이니까요. 엄청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C 리미티드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왜냐면 지금 1165밀리언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야 이 마이너스인 마진이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한 1, 2년 정도는 C 리미티드는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그룹을 보면요. 아마존이 P 레이시오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면 주가는 굉장히 높은데 어닝이 굉장히 낮잖아요. 프로핏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아마존의 P 레이시오는 거의 매년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시도 굉장히 높죠. 지금 100이 넘는 P 레이시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P 레이시오 기억하시겠지만 어닝,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낸 그 프로핏을 몇 배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냐잖아요. 애쉬라는 그룹이 만들어낸 그 넷 인컴을 프로핏을 100배 정도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정상적인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S&P 500의 평균 PE 레이시오가요. 요즘에 26에서 28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따라서 26 이하로 PE 레이시오가 구성이 되면 높지 않은 PE 레이시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 이즈는 19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상태. 보시면 이베이의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17.59잖아요. 즉 이베이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넷 인컴 프로핏의 17배 정도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양호한 PE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는 PEG 레이시오를 보겠습니다. PEG 레이시오는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즉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PE 레이시오가 높다는 것은 그 주식의 가격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더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붙여진 프리미엄이 용납이 되고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장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G로 나눴을 때 만약에 이 숫자가 2.0 근처에서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PEG 레이시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3 정도의 형성이 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지금 PEG 레이시오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PEG 레이시오가 1.92밖에 안 되고요. JD.com이 1.14, 그리고 이베이도 굉장히 낮은 PEG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1.3밖에 되지 않네요. 현재 아마존이 3.57로 양호한 모습이고요. 애쉬도 2.3이니까 비교적 괜찮은 PEG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이즈라든지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PEG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쇼피파이는 PE 레이시오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이 성장률보다 오히려 PE 레이시오가 더 높으면 PEG 레이시오가 이렇게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어닝 퍼 쉐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넷 인컴이잖아요. 따라서 이 프로핏을 퍼 쉐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한 개의 주식당 만들어내는 넷 인컴, 즉 프로핏이 나옵니다. 그렇게 EPS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 주식당 만들어낸 넷 인컴이요. 아마존은 26달러, 월마트는 5달러, 그리고 알리바바는 9.4달러, JD.com이 2달러, 넷이즈가 17달러, 애쉬가 1.16달러, 그리고 지금 C 리미티드, 메르카도 리브레, 쇼피파이는 아직까지 인컴이 마이너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베이는 2.7달러를 한 주당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PS 성장 2020년 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가, 그리고 2021년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의 성장률, 그리고 내후년이죠. 2022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멋진 EPS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은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올해 성장률이 115%고요. 내년에는 188%, 내후년에는요. 무려 223%의 EPS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PS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지금 EPS가 마이너스에 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죠. C 리미티드도 EPS 성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는 6.3, 그리고 내년에는 36%인데요. 나아가 2022년에는 111%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2
2022년이 되면 C 리미티드가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가 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쇼피파이가 올해 굉장히 성장이 좋았죠. 올해 쇼피파이가 이런 식으로 많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EPS 그로스가 무려 674%나 됐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이 EPS 그로스가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2년에 다시 50%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애쉬도 올해가 굉장히 좋았죠. 100%가 넘는 EPS 성장률. 그러다가 내년에는 우리가 약간 마이너스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는 안정화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3.8%. JD.com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 보입니다. 올해 46.5%, 내년에 42.7%, 그리고 2022년에 34.6%라는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굉장히 좋죠. 올해는 38%, 내년에도 38%, 그리고 2022년에는 EPS 성장률이 41% 정도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10종목 모두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멋진 성장률을 뒷받침해 줄 만한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마진부터 보시면요. 프로핏 마진이 지금 아마존은 3.5% 굉장히 저조하죠. 월마트도 2.8, 이 두 종목은요. 전통적으로 프로핏 마진이 낮기로 유명합니다. 알리바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29.1%, JD.com이 0.99%고요. 넷이즈가 33%, SC가 8.7%, 그리고 C 리미티드, 메르카도 리브르, 쇼피파이 이 세 종목은 아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베이가 의외로 굉장히 높은 프로핏 마진입니다. 44.44%. 여기서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하나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프로핏 마진을 비교할 때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그리고 JD.com의 이 낮은 프로핏 마진을요. 알리바바, 넷이즈 그리고 이베이 이런 기업과 바로 비교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알리바바 그리고 넷이즈, 이베이 같은 경우는 마켓플레이스잖아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사실 없는 건데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면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그리고 JD.com은요. 실제로 모든 상품을 자기들이 저장하고 배송하고 포장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웨어하우스라든지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것도 다 필요하고요.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는 비용이 높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프로핏 마진 말고 그로스 마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일즈, 매출을 만들어내는 직접 비용을 뺀 나머지 마진을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와 아마존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존 40%가 넘는 그로스 마진 보이고요.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로스 마진이 낮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요. JD.com인데요. JD.com이 만약에 아마존처럼 조금 그로스 마진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을 뻔했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그로스 마진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다음은 40룰 살펴보겠습니다. 40룰 기억하시겠지만 프로핏 마진 더하기 레비뉴 그로스, 매출의 성장률입니다. 40이 넘어야 양호한 모습이고요. 아마존 지금 40룰이 현재 기준으로 34 정도 되고요. 월마트는 8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알리바바가 66이라는 굉장히 좋은 40룰을 보여주고 있고요. JD.com이 28, 넷이즈가 58.7이니까 굉장히 우량한 모습이죠. 애쉬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의 40룰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쉬의 경우에는 프로핏 마진도 마이너스가 아닌 상태에서 그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C 리미티드가 35.2, 메르카도 리브레가 44.7로 40을 넘어갑니다. 쇼피파이가 57, 이베이가 43. 전반적으로 40룰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월마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숏 인트레스트 쉐어는 전체 발행 주식 중에서 몇 퍼센트의 주식이 지금 공매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보시면요. 아마존하고 월마트는요. 전체 발행 주식의
단 1%도 공매도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애쉬 같은 경우는 전체 발행 주식의 5.8%가 공매도, 그리고 C 리미트가 굉장히 안 좋네요. 33%의 주식이요, 지금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은 C 리미티드의 주가 변동을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요. C 리미티드에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 분은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인데요. 배당을 주는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보시면 월마트가 1.65% 지금 주고 있고요. 넷이즈가 1.16%, 이베이도 1.09%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2% 정도 매년 배당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배당이 상승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무려 31년 동안 배당 금액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훌륭하네요. 넷이즈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20%가 넘는 배당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배당이 계속 성장했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요, 과거 1년 동안 배당의 성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발란시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기업들이 얼마나 탄탄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프라이스 투 북부터 보시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북이라는 것은 북밸류, 즉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기업의 밸류, 기업의 가치랑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지금 부풀려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MRQ라는 것은 Most Recent Quarter니까 가장 가까웠던 기업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3배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 있다, 비싼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월마트가 굉장히 좋죠. 4.5배, 알리바바가 5.7배, JD.com이 5.9배, 넷이즈가 5.3배, 애쉬가 굉장히 비싼 기업입니다. 장부의 밸류보다 28배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C 리미티드는 조금 심각하네요. 현재 장부에 기록된 가치보다 C 리미티드의 주가가 58배가 올라가 있다.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 같은 경우는 현재 장부 가치에 비해서 33배가 부풀려져 있다.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 가치에 비해서 27배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4종목,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커런트 레이시오 보겠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는 거잖아요. 커런트 어셋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하는 부채죠.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가 더 많으면 이 수치가 1 이하로 떨어지고요. 만약에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1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자, 아마존은 1 이상 올라가 있고요. 월마트가 안 좋죠. 0.77이라는 것은 현재 유동 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자산의 규모가 77%밖에 안 된다. 알리바바는 1.91, JD.com이 1.06, 넷이즈가 2.08, 나쁘지 않죠? 애쉬가 5.71,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C 리미티드가 1.67, 메르카도 리브레가 2.23, 쇼피파이가 가장 좋은 모습이네요. 9.45. 즉 쇼피파이는요, 내가 1년 동안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자산의 규모가 9배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현금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베이는 1.34고요. 다음은 Debt to Equity Ratio 보도록 하겠습니다. 뎃은 부채고요. 에퀴티는 자기 자본입니다. 내가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그 부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Debt to Equity Ratio는요, 만약에 부채가 더 많으면 1 넘어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에퀴티가 더 많으면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그런 레이시오고요. 보시면요,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넷이즈입니다. 넷이즈는요, Debt to Equity Ratio가 0.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이즈는요, 부채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가까운 미래에 넷이즈가 도산한다든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러한 일은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존도 굉장히 좋습니다. 0.03,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에퀴티,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부채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는 4%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애쉬가 2.08이잖아요. 나의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2배가 더 많은 거고요. C 리미티드는 부채가 1.4배 더 많고요. 이베이는 조금 심각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규모가 3.8배가 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베이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조금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할 그런 수치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더 오너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더, 즉 그 기업의 CEO라든지 다이렉터라든지 어떠한 관련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만약에 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 이 사람들이 이미 주식을 팔고 나갔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사이더들이 많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넷 이즈가 굉장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45%를 인사이더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넷 이즈의 경영진들, 그 관련자들이요. 넷 이즈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25.3%. 월마트가 의외로 굉장히 인사이더 오너십이 많습니다. 36%의 주식이 지금 인사이더들에 의해서 보유가 되어 있다. 아마존이 10.9%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가 11.9%입니다. 다음은 인사이더 트랜잭션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인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 사람들이 팔았는지 아니면 더 샀는지를 보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더 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많이 판 경우가 있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는요. 인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57%를 팔아버렸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그 규모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애쉬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매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부분 조금 신경이 쓰이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로 내부자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널리스트 레이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켓 전문가의 레이팅을 2개의 사이트에서 떠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어널리스트 레이팅은 마켓비트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이 마켓비트는 조금 그 컨센서스 레이팅이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와는 조금 성격이 틀린 팁랭크라는 데 가서 같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팁랭크는요. 마켓비트에 비해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2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켓 비트부터 보시면요. 마켓 비트는 대부분의 종목을 다 바이로 놨는데요. 지금 딱 2 종목만 바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쇼피파이랑 이베이의 매력을 조금 반감시키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은요. 팁 랭크에서 본 어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스트롱 바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팁 랭크라는 웹사이트는요. 마켓 비트보다 약간은 더 긍정적인 그런 스피릿을 가진 어널리스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을 스트롱 바이를 줬어요. 지금 꼭 사야 된다는 얘기죠. 꼭 사야 되는데 반면에 꼭 살 필요가 없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꼭 사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별로고요. 쇼피파이 별로고 이베이 별로다. 이렇게 4종목을 빼고는요. 대부분의 종목을 지금 꼭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웹사이트 모두 프라이스 타겟을 보면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숫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마켓비트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죠. 지금 주식을 사면 1년 안에 수익률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보여주면서 다 바이를 넣는 거예요. 장기 투자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월마트 그리고 애쉬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C 리미티드 그리고 JD.com은 상당히 그 마이너스 폭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팁 랭크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장률은 기대할 수가 없고요. 보시면은 아마존이 9.6% 앞으로도 올라갈 공간이 남아 있고요. 월마트가 7.7%, 알리바바가 7.3%, JD.com이 1.4, 넷이즈가 4.9, 애쉬가 좋습니다. 22.7% 주식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C 리미티드가 2.0, 메르카도 리브레가 8.9%,
쇼피가 5.5%고요. 이베이가 10.7% 정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멋진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미주은이 만든 PS40 레이시오 다들 기억하시죠? PS40 레이시오라는 것은 PS 레이시오를 40룰로 나눈 거잖아요. 즉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올라가 있는가 그 PS 레이시오를 40룰, 즉 매출의 성장률과 마진을 더한 숫자잖아요. 그렇게 두 개를 나누면 그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PS40 레이시오가 높으면요. 이 종목은 현재 주가를 감안할 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PS40 레이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PS40 레이시오가 가장 안 좋은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모습은 지금 쇼피파이는요 현재 주가를 가지고는 투자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C리미티드 그리고 메르카도 리브레도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좋은 PS40 레이시오를 보여주는 종목이 3개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JD.com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월마트, 이베이 정도가 따라오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 네비즈, 애쉬 이런 종목들은 비슷한 수준의 PS40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커머스 최고 종목을 찾아보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수치만 보시면 어떠한 기업이 가장 끌리시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이커머스 주식 분석만 가지고 제가 맘대로 선정한 탑3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분석만 가지고 선정한 미주은의 이커머스 제3위는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매출의 성장률을 살펴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3%가 넘는 성장률, 내년에도 매출이 32% 성장, 그리고 2022년에는요, 33.2%의 멋진 매출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40룰도 굉장히 좋아요. 44.78로 건강한 40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스 마진이 47.5%로 양호한 모습. 물론 프로핏 마진은 아직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성장주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EPS의 그로스, 즉 넷 인컴의 성장률을 보면요. 올해는 115%, 내년에는 188%, 그리고 2022년에는 무려 200%가 넘는 넷 인컴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머르카도 리브레가 지금 원래는 프로핏이 나오던 기업이었는데 그 프로핏을 일부러 줄여가면서 배당도 일부러 안 주고요. 지금 마켓 쉐어를 독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업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포기하면서 계속해서 마켓 쉐어를 넓히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탄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이러한 식으로 치킨 게임을 오랫동안 지속해낼 수가 없겠죠. 따라서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의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0.42, 즉 건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고 하면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입니다. 기업의 장부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132배나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시가총액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주면서 투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요. 주식 분석만 가지고 제가 선정한 이커머스 제2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제2위는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또 골랐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고르기 싫어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요. 매출의 성장이 무려 31.2%, 17.5%, 18.2%고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5.36, 즉 1년에 만들어내는 매출의 5배 정도만 내면은 시가총액이 달성되고요. PEG 레이시오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3.57이니까요. 지금 P 레이시오를 그로스 레이시오로 나누면 3.5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부터 내후년까지 넷 인컴의 그로스, 즉 EPS 그로스를 보면요. 더욱 좋습니다. 38.1%, 내년에도 38.1%, 그리고 후년에는 41.8%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있는데요.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는요 0.03밖에 안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죠. 거의 부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E 레이시오는요 132가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존이 안 좋은 유일한 부분입니다.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수익에 132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니까 현재 수익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이 언젠가는 수익에도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주식 분석만 가지고 선정한 이커머스 탑 1, 제가 맘대로 고른 탑 1을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1위는요 JD.com입니다. JD.com은요 2020년부터 내후년까지 매출의 성장이 27.4%, 내년에 20.4%, 그리고 2022년에 18.3% 정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PS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의 1.27배만 하면은 그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PEG 레이시오도 굉장히 좋죠. 1.14. 주식의 PEG 레이시오가 1.14라는 건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주식을 매수해도 될 정도로 좋은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자, 다음은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넷 인컴의 그로스를 우리가 예상해 보면요 올해는 46.5%, 내년에는 42.7%, 그리고 2022년에도요 넷 인컴 프로핏이 34.6% 성장할 것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트 에퀴티 레이시오 보면요 0.20입니다. 즉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JD.com은 아쉬운 부분이 마진입니다. 지금 그로스 마진이 14.6%밖에 안 되고요. 프로핏 마진도 보시면 1%가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프로핏 마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우리가 JD.com을 투자할 때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요 주식 분석 숫자만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본 이커머스 탑3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탑3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는지 궁금한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커머스 기업 분석만 보고 선정한 탑3가 있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메르카도 리브레가 3위를 했었고요. 아마존이 2위, 그리고 1위가 C 리미티드였죠. 이렇게 기업 분석의 탑3 그리고 주식 분석의 탑3를 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커머스 기업 분석 그리고 주식 분석 두 개를 통합한 탑3를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이 맘대로 고른 여러분들의 의견은 1%도 들어가지 않은 제 맘대로 선정한 탑3 이제 공개합니다. 제 3위는요. JD.com 그리고 C 리미티드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JD.com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라서 끌리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JD.com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룰랄 에어리어 시골 지역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시골 지역에 있는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마트 배송의 신경을 많이 쓴다. 뭐 드론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한 그야말로 첨단 배송을 앞장서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C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굉장히 좋죠. 일부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장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마켓은 동남아였습니다. 이 동남아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죠. 그리고 C 리미티드는 성장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C 리미티드의 가장 마음에 드는 점 하나는 뭐냐면요. 이커머스도 그 지역에서 1위지만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당당 마켓쉐어 1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커머스 두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커머스 기업 분석, 주식 분석을 통합한 미주은이 맘대로 결정한 2위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제 2위는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잠재시장 1등. 자, 잠재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미 시장을 공부할 때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포션의 인구가 이커머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인구들이 슬슬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날이 오면 요 점유율이 5%에서 10%가 되고 15%가 되고 20%가 되는 날이 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날이 오면 그 마켓에서 당당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 제가 2등으로 성장을 해봤고요. 지금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탄탄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치 10년 전에 미국의 아마존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수익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요. 프로핏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주 환원도 다 포기하면서 오로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 그거 하나만 보고 경영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맘대로 선정한 기업 분석, 주식 분석 통합 1위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제 1위는요. 아마존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아마존만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1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아마존을 현재 시점에서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요. 1등 시장에서 1등이다. 즉 미국 시장이라는 굉장히 잠재력도 있고 성장도 하고 있고 멋진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장난이 아닌 수준이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멋진 부분이고요. 성장률도 아까 같이 확인하신 것처럼 매출의 성장률이라든지 EPS의 성장률 하나 나무랄 데가 없죠. 그리고 재정 상태도 슈퍼 굿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요. 아마존은 오늘 우리가 이커머스만 살펴봤는데 사실 아마존의 이커머스 비즈니스 구성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에다가 가까운 미래 다가올 4차 혁명에서 아마존이라는 그룹은요. 다시 한번 변신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커머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거기에다가 클라우드를 비롯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가오는 4차 혁명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하나로 활약하게 된다는 점, 이렇게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이 10가지 종목에서는 없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만약에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존의 인도 시장 점유율을 업데이트 계속 해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이 미국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이 이커머스 섹터에서 더욱 발전한 모습을 우리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인도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넓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마트랑도 만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를 결정하신 분들은요. 그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는 지난 3, 4년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포기하고 마켓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지속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1, 2년 안에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하고 흑자 전환을 하고 계속해서 이 넷 인컴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 투자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세 번째는요. JD.com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이 중국 내에서 이커머스 점유율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JD.com은 다이렉트 세일즈 마켓에서는 1등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랑 합쳐서 그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아직 알리바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JD.com이 지금 2등이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이 2등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향후에 어떻게 알리바바를 따라갈 수 있는가, 알리바바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가 JD.com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C-리미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흑자 전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넷 인컴이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큰 마이너스 폭을 계속 보이다 보면은 아무리 성장이 좋은 종목이라도 오랫동안 버티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빨리 이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가면서 결국 흑자 전환을 해낼 수 있느냐. 2022년까지는 흑자 전환을 해야만 이 C-리미티드의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커머스의 모든 것 1부, 2부, 3부 모든 영상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영상이었고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획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찾아가셔서 앞으로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이커머스처럼 이렇게 기획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아니면 산업 분야가 있으면요, 비슷한 컨셉으로 좋은 컨텐츠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